자, 오늘도 4.15 총선 예비후보자 연속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게 사전에 세부적인 질문지를 주지 않고 큰 주제만 공지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6번째 순서죠.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도해줄 최승미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래통합당 제주시갑의 마지막 4번째 예비후보입니다. 그때 본선에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야겠죠. 자, 이 첫 질문은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험난한 선거에 출마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회의원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중앙절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찾아가곤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거꾸로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답을 얻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솔선해서 풀어나가는 일나는 국회 문화, 이게 정치 불신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국회의원상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마의 변에 맞는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예비 후보자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주시장 때 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승민 기자 시작하시죠. 네, 그 오늘 뭐 복장도 뒤에 이렇게 쓰레기 시장 뭐 이런 그 문구가 붙은 옷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최대의 성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꼽고 계십니다. 그럴 만할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그 댁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혹시 직접 버리십니까? 아니면 직접 할 때도 있고 가족이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가족 그 직접 하시거나 이제 가족분들이 버리실 때 어떻다고 좀 느껴지십니까?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워낙에 그게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는 형편인데 아직도 제가 현장을 보면 분리 배출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보고, 그게 단순하게 분리 배출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바라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파트에 아까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이면 요일별 배출제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봉계동에 있는 소각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요일별로 이걸 지켜줘야만 적정량이 그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차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가게 되면 그게 밀리게 되고 5시간, 3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과 기회 비용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 요일별 배출제가 아닌 이제 그 매일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편의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원 순환과 내가 하고 있는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한 3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공무원이라든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기초시설, 수용시설이 넘쳐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조금만 위에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깊게 해서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미리 확보가 돼서 관광객과 불어나는 증가세와 기초 환경시설이 골고루 갖춰진다면 시민들 불편도 없애면서 이러한 캠페인이 굉장히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위에 분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위에뿐입니다. 위에뿐 아닌가요? 저도 네. 위에뿐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권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기초 환경 시설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후보님께서 이제 민생 공약으로 주장을 하시는 게 기초 환경 시설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두 하수 처리장의 경우 3,800억을 들여서 그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국비가 이제 2,000억 원 가까이 확보가 된 상황인데 후보자님께서는 그
공약 발표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물 문제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도도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물을 바닷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알갱이가 바다에 누적되고 바다 오염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이 선택하고 있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돼서 정말로 제주에서 물 문제가 지금 바다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고 밑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지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뭐 중수도 얘기도 이제 여쭤볼 예정인데요. 그 앞서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두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현대화에다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주겠다 해서 20년 뭐 10년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 이거는 빠르게 진행돼서 5년 이내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중수도 시설 여쭤볼게요. 지금 도두 하수 처리장 시설에 대한 그 답변을 하시면서 중수도 시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에 중수도 시설 같이 보완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뭄 시절에 뭐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가 농지에 뭐 물을 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수도의 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자원을 굉장히 아끼면서 더 선진국형 물 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뭐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규모 개발 사업 이번에 그 뭐 드림타워라든가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도두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흘러오고 그게 바다로 나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두에서 한번 걸러지고 다시 한번 중수도로 걸러지고 그래서 바다로 가든 땅에서 정화가 되든 이렇게 해야만 물 문제가 최대한 안전성 있게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같은 그 맥락에서 그 민생 공약 발표하실 때 원림의 쓰레기 매립장하고 판프 하수 처리장도 그 시설 개선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 시설 개선은 결국 용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를 가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화산 섬입니다. 쓰레기를 묻어놓고 500년, 1000년 가면 반드시 이게 지하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립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재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게 다시 재분류되고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매립된 현상만으로도 저희는 뭐 암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 보죠. 이 공약도 참 뜨거운 공약인데 또 내놓으셨네요. 그 한라산 케이블카 재설치 문제인데 최선 기자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네. 이 한라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에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제주에서는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한라산 그 탐방 예약제까지 시행하면서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으로 내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찬반 논란이 뭐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를 새로 GPS를 가지고 계속 한라산 뭐 둘레길, 올레길 이렇게 만들면서 탐방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라산이 황폐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과연 스위스라든가 환경 선진국들이 이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보호하는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연 이대로 100년, 1000년을 우리가 한라산을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케이블카와 같은 등산로의 일부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심각하게 재분석되고
검토돼야 된다 예.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들리거든요. 예. 근데 필연적으로 이거는 또 제주 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해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부처의 환경부라든가 여기서 국책연구소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365일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해보면서 어느 쪽이 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다음에 도민 공감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앙부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부동의로 하면서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지자체는 지금 또 행정 심판까지 내겠다라고 하면서 찬반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또 사회적 비용이 또 전국적으로 또 발생하는 거 아닌지. 그런 부분은 아마 이 세외 수입 분야와 연결이 되겠는데 돈을 중심으로서 판단을 하지 말고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환경이 어느 쪽이 더 제주 환경을 천년 뭐 만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예비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내놓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뭐 제주 도지사,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몫이지 국회의원이 몫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나 뭐 도지사나 다 도정을 가지고 아니 도의 주민들이 삶, 뭐 국민들의 삶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제주도지사 나중에 후보로 나오실 때는 공약으로 할 만할지도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이게 적당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정책을 심사하고 이 집중 점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우리의 정책 문제를 아젠다를 또 중앙의 아젠다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도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다음엔 뜨거운 현안 제2공항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참 다른 후보로부터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비판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질문 시작해 볼까요? 그 후보님의 이제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은 그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흡수해서 그 건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계세요. 이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거든요. 혹시 반대 의견을 흡수한다는 게 그럼 공론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흡수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부분이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항의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제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갈등이 심화되기 전 단계에서 저는 수용력 판단이 먼저 제주도의 모든 큰 프로젝트의 시설을 하려면 제주도의 수용력 판단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도의 국장 시절부터 이 공항 담당 국장을 해서 중앙부처에 이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공항도 기능 배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관광지가 되려면 아침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관광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40분간 이상을 공항에서 우리 항공에서 회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안전성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1분 58초 비행기가 하나 뜨고 내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는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까 국제공항 말씀하시면서 그 새벽 운항 이런 부분들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 지금 제2공항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국내선 50% 전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쪽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신공항은 국제선 항으로 좀 충분히 좀 활용을 하고 여기선 내국인들이 충분히 문나들이를 할 수 있는 국내선 전용으로 이렇게 큰 틀의 그 역할 배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가고 저 제2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전용, 예, 전용. 아.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후보님 지역구가 제주시 갑이고 신제주, 뭐 용담 이쪽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주민들 이 공항에 의존해서 지금 뭐 생계를 하시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뭐 공항에 한 8, 90%가 내국인 전용이지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내국인 전용으로 충분히 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증가하는 외국인은 또 신공항으로 수용을 한다면 예, 균형을 이렇게 잡으면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아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 입장은 기존 공항은 국내선, 국제선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이 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은 이 공항은 국제선 국내선으로 가고 기존 공항 국내선 전용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 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만 가겠다. 네, 이게 네. 확실하신 겁니까? 공약이? 저 의견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네. 아까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국회에 나가서 그런 쪽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의견을 충분히 내야죠.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수용력 환경 부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제주의 이제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수용력은 사실 제주의 수용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진단이 되거나 그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전제됐을 때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시작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낭비가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항 질문 상당히 많긴 한데 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좀 찬성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반대하는 주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갔을 때 제2의 강정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 강행 때문에 국가 권력이 정부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이 잘 돼야 되고 그게 당위성이 두드러져야만 이게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리더십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약 하나 점검해 보죠. 지금 후보의 또 공약 중 여러 가지 공약이 있던데 아마 가장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신제주에 예술의 전당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질문해 보실까요? 네. 그 민생 공약인데 그 신제주 연동 노형 지역의 예술의 전당 유치. 이게 그 연동 노형 지역이 어떻게 예술 쪽 문화 향유의 기회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관광객이 오면은 제일 많이 체류하는 곳이 연동 노영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군 군부대가 민간들과 너무 밀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수목원과 연결된 그 힐링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지금 랜드마크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순수하게 지금 한라산이나 바다만을 이용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인문자원 하나를 문화유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건가? 나는 그래서 거기다가 그와 같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그런 예술의 어떤 그 초점을 이룰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면 이게 인문자원이 돼서 관광객이 오면 지금 다 산과 바다로 가서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갈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자원과 도시관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랜드마크나 시드니 그 랜드마크 언급하셨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수목원 일대 주변에 대형 그 복합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난개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크게 지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사이즈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전체 한 3만 평 넘짓 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그 면적과 녹지 면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뭐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면 뭐 소각로가 조각가가 그 집을 설계를 해서 오늘도 뭐 예술품으로, 도심지 예술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까 또 말씀하실 때 그 해병 구여단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게 이전을 지금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이라는 게 사실 군기지 이전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되면 국방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 있고, 도지사와 국방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대체 부지를 내놓을 수 있고 이걸 옮길 수 있다면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예술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랜드마크 말씀하시고 관광객 유치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제주도가 관광 도시라는 이유로 너무 관광객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결국 제주도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최우선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시설이 부족한 건 은면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도시 지역보다, 도심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그런 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윈윈 해야 되겠죠. 제주가 어차피 85%가 관광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주 산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 쾌적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 삶이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만한 곳, 그런 곳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더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만 좀 마감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도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와서 뭐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자체가 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고 지금만 볼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머리를 아는 일꾼이 있어야 어떤 현안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결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선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민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은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